이러한 공격 패턴은 특히 상대가 맨투맨 대인 방어로 수비를 펼칠 때 상대가 끌려 나온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연쇄적으로 들어오고, 이때 패스를 공급한 선수가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이러한 로테이션 과정에서 마크맨을 따돌리고 프리맨을 만들어내며 압박을 풀어나오기 용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입니다. 지난 시즌 유럽의 챔피언 PSG와 개막 후 15연승을 달리며 이번 시즌 가장 핫한 바이에른 뮌헨이 만났습니다. 전반 막판 루이스 디아스의 퇴장 전까지 양팀 모두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며 전환과 강도, 템포가 높았던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은 분명히 달랐고 그 결과는 스코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PSG의 전방 압박. 이번 시즌 엄청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콤파니의 바이에른 뮌헨의 포지션 플레이를 살펴보면 4-2-3-1을 기반으로 1차 빌드업 시에는 9번과 10번이 중원으로 내려서며 빌드업에 깊이 관여하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미들서드 이상에서는 풀백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가면서 2-4-4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쪽 풀백만 전진하며 3-2-5, 반대편 풀백까지 전진하며 2-2-6, 6번 한 명이 내려서며 3-1-6 등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로테이션을 통해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여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파리를 상대로는 이러한 포지션 플레이를 통한 중원 장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이언의 1차 빌드업 시 파리는 하이블록에서 4-3-3을 기반으로 라이팅 바르콜라가 덴벨레와 함께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자이르 에메리가 크바라첼리아와 함께 풀백들을 압박하면서 경기장 전역에서 바이언을 1대1로 대응시켰습니다. 이러한 맨투맨을 기반으로 한 특유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바이언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며 빌드업을 괴롭힌 파리입니다. 이를 상대로 바이언은 경기 초반 9번과 10번이 깊은 지역까지 내려서며 빌드업에 가담하면서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해 압박을 풀어냈고, 이때 중앙지향적으로 전진하는 풀백들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하면서 압박을 풀어낸 뒤에는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반 초반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설 때 상대 센터백이 따라붙지만 라이머가 뒷공간을 침투하자 센터백이 무르게 되고, 프리로 볼을 받은 케인이 라이머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스타니시치 역시 투톱이 내려서며 상대 센터백을 끌어들일 때 만들어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드업까지 파리의 강한 압박에 막히자 바이언은 1차 빌드업을 생략하고 후방에서 롱볼을 보내고 중원에서 강한 경합을 이어나간 뒤 이어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면서 평소 같은 중원 장악과 볼 소유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잃는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콤파니 역시 경기 후 PSG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경합과 세컨볼 같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언의 전방 압박. 바이언은 파리를 상대로 평소보다 중원 장악과 볼 소유가 적었지만 볼을 소유하지 않은 국면에서 파리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언은 4-4-2 수비를 기반으로 투톱과 윙어들이 상대 포백을 압박하고 센터백 한 명이 점프하여 미드필더들과 상대 중원을 압박하며 후방에 남은 수비 3명이 상대 3톱을 압박하는 1대1 맨투맨 압박을 펼치며, 역시 강도 높은 압박으로 파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며 파리의 빌드업을 괴롭히고자 했습니다. 이를 상대로 파리는 평소처럼 공격 시 4-3-3을 기반으로 하키미는 주로 전진하여 폭을 벌리거나 중원으로 들어오고, 누누 멘데스는 1차적으로 세 번째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며 이후 최전방 덴벨레를 포함해 중원에서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이 과정에서 멘데스 역시 중원에 들어오며 사이드에서도 역시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경기장 전역에서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공격 패턴은 특히 상대가 맨투맨 대인 방어로 수비를 펼칠 때 상대가 끌려 나온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연쇄적으로 들어오고, 이때 패스를 공급한 선수가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이러한 로테이션 과정에서 마크맨을 따돌리고 프리맨을 만들어내며 압박을 풀어나오기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이언을 상대로는 달랐습니다. 바이언은 수비 시퀀스에서 맨투맨이 정해지면 파리의 끊임없는 로테이션 속에서도 마크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며 프리맨의 발생을 막았습니다. 특히 왕성한 기동력과 활동량을 자랑하는 파리의 중원을 막기 위해 바이언의 중원 역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했고, 특히 센터백들 역시 적극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며 맨투맨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전방 압박 시스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징을 갖는데요. 맨투맨 체제를 유지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상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파리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이어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여 정비되지 않은 파리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4분 만에 터진 첫 번째 득점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서며 중원에 생긴 공간으로 누누 멘데스와 덴벨레가 들어오고, 덴벨레가 볼을 받으러 내려서자 이때 생긴 공간으로 비티냐가 전진합니다. 이러한 로테이션 과정에서도 바이언은 마크맨을 끝까지 따라가며 맨투맨을 유지하면서 결국 파리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여 정비되지 않은 파리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면서 이른 시간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바이언은 파리의 빌드업을 여러 차례 끊어낸 후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여
전진하여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이언의 공격적인 압박 시스템은 그만큼 리스크 역시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선수가 1대1로 대결하는 맨투맨 구조에서 한 명이라도 1대1에서 벗겨지게 된다면 곧바로 압박이 풀리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맨투맨 압박 과정에서 바르콜라가 스타니시치를 벗겨내면서 그대로 압박을 풀고 전진하며 찬스를 만드는 파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열버지는 후방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까지 중원에 가담하는 파리를 상대로 바이언의 센터백들은 적극적으로 중원으로 전진 수비를 펼쳤고, 이때 후방이 열벼지면서 파리는 몇 차례 뒷공간을 공략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맨투맨 과정에서 익숙치 않은 포지션에서 상대의 질적 우위입니다. 파리의 로테이션 과정에서 바이언은 마크맨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루이스 디아스가 2선으로 전진한 하키미를 막기 위해 최후방으로 내려서기도 했고, 이때 어설픈 수비로 하키미를 놓치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리 역시 바이언 수비 체계의 리스크를 활용해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바이언은 위기 때마다 센터백들의 견고한 수비력 그리고 노이어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이렇듯 파리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에 바이언은 1차 빌드업을 생략한 롱볼 공격을 선택했고, 공격권이 파리에게 넘어가도 곧바로 강도 높은 맨투맨 압박을 이어갔으며, 파리는 특유의 로테이션 공격으로 이를 풀어내고자 했지만 바이언이 강도 높은 맨투맨 압박을 유지하며 빌드업을 끊어내고 빠르게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볼을 소유하지 않은 국면에서 파리를 통제하며 전반전 2득점에 성공했고, 파리 역시 바이언의 리스크를 공략했지만 바이언의 견고한 최후방 저지선에 막히면서 양팀 모두 강도 높은 압박을 펼쳤지만 차이가 발생하며 스코어가 벌어진 전반전입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퇴장당한 후반에는 수적 열세를 지닌 바이언이 로우 블록으로 완전히 내려섰고, 파리는 이강인의 크로스와 주앙 네베스의 득점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바이언이 김민재까지 투입하여 5백으로 잠그면서 결국 경기는 2대1 바이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유럽 정상급 팀들의 강도 높고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지만 바이언이 파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 개막 이후 16연승을 달성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